제주발도르프학교의 과학 수업 어떻게 진행될까요? 실험을 하면은요, 그 실험을 과정을 이제 기술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것을 순서대로 이제 기술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준비물 같은 것도 적어보고요.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스스로 정리하게 돼요. 우리 제주자유발도르프학교 아이들 미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요? 내 마음을 감정적으로 색으로 이제 드러나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요. 따라하는 것과 좀 달라요. 똑같이 따라하진 않아요.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역사 수업이 궁금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역사를 배울까요? 그 역사를 이제 배우는 나이가 있어요. 그 역사라는 과목 전에도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배우거든요. 과목명은 5학년부터 역사라는 이제 과목명으로 배우지만요. 4학년 때 이제 동네 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좀 그 동네 역사를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사라고 하는 수업이 이제 지리랑도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5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라는 과목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역사 수업이 독특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류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4대 문명이라고 해서 이집트와 인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발도르프에서는 인류의 그 문화의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인도라는 곳은 신전을 따로 짓지 않았어요. 자연에서 그냥 기도를 하고 신과 인간이 그냥 섞여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네.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신전을 짓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도 신전을 굉장히 많이 짓거든요. 네. 인간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을 토대로 역사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와서는 신보다 인간의 형상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리스의 조각상을 보면 다비드상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근육이 막 이렇게 아름답게 그 인간의 형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신의 그 종속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의식이 이제 깨어나는 순간이 이제 그리스 시대예요. 그리스 시대에 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제 조각상으로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는 시대라고 해서 이제 인지학에서는 이제 의식혼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인간의 의식이 많이 변화되는 과정을 그 역사 수업에서 이제 담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어렸을 때 역사를 왜 이렇게 싫어했는지 바로 알았거든요. 저는 생각했을 때 몇 년도 뭐 이렇게 계속 암기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맞아요.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이제 되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역사라는 것이 네.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네. 시기였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르네상스를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르네상스는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르네상스 시기에 많은 문화 유산들이 많이 남겨져 있고 피렌체에 가면 되게 아주 화려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풍부한 문화적, 예술적인 건축 이런 것들. 르네상스 바로 전에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흑사병도 이제 무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중세 시대에 아주 사람들이 좀 혹독하게 어떤 신에 대해서 굉장히 복종하고 신을 섬기고 굉장히 수행하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세와 르네상스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코로나 때도 뭔가 그 시대적인 현상이 그 흑사병 전과 흑사병 후,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런 시대적인 역사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되게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우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역사 수업 때 얘들아, 곧 르네상스가 그렇네. 찾아올 거야. 너희들 네.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더 좋은 반전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독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배우게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를 외우는 거 저도 되게 지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인물에 대한 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배울 수 있더라고요. 역사의 순서 아니면 전쟁의 순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나폴레옹의 일대기, 전기,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네. 그 생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역사 수업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게 돼요. 외우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아이들의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주발도르프학교의 과학 수업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주 자유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이제 그 슈타이너가 말한 네. 과학 수업을 매 수업의 전개를 따라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슈타이너가 말한 것 중에 4학년 때부터 자연과학 수업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저도 근데 과학을 좋아하긴 했는데 대부분 그것도 시험에 맞추기 위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카카나마라철 니주납 수구수음 백금 이게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이렇게 외우지 않죠? 그렇게 외우지 않고요. 근데 과학 수업이라고 하면 이제 생물학도 있고요. 네. 뭐 지구과학도 있고, 네. 뭐 네.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화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학년에 맞게 수업을 배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과학, 뭐 예를 들면 물리, 화학 같은 경우는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물리 수업은 이제 좀 6학년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 비로소 바깥 세상을 온전히 그 선입견 없이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 전에는 아이들이 제대로 관찰하기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힘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자연현상을 이제 아주 관찰을 할 수 있고요. 네. 한 7학년, 8학년쯤 되면 그 관찰하지 않아도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6학년에는 많은 관찰을 시켜요. 실험을 하면은요, 그 실험을 과정을 이제 기술을 하게 돼요. 그 과정을 써주지 않고 교과서가 있으면 그 과정을 이렇게 맞아요. 보고서 하잖아요. 그 교사가 실험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것을 순서대로 이제 기술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준비물 같은 것도 적어보고요. 네.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스스로 정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는 몸소 실험을 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발도르프 학교에서도 과학 수업 다 하고 있고 실험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형태 그리기를 알려주고 싶다 했을 때 뭐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독일 교수님은 이 형태 그리기가 우리나라의 문화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뭘까요? 서예예요. 아, 그렇네요. 네. 그 먹은 좀 검은색이잖아요. 형태 그리기는 조금 더 이제 색채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술적이라는 거. 발도르프 학교의 형태 그리기를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하셔도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선생님, 이것도 혹시 제주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 형태 그리기 배워보고 싶어요 했을 때 그런 수업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성인들을 위한 이제 강좌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인스타의 그 광고를 통해서 발도르프 학교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미술을 안 좋아했거든요. 네, 왜 안 좋아하셨어요?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습식수채화를 배워봤을 때 와, 미술이 이렇게 재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제주자유 발도르프 학교 아이들 미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습식수채화라는 것이 또 이제 발도르프 학교에서 많이 하는 수업인데요. 네. 그것은 색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습식수채화를 이렇게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아주 납작하고 두꺼운 붓을 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가는 붓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벌써? 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감정적으로 색으로 이제 드러나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가느다란 연필이라든지 가느다란 선을 쓰지 않고요.
그리고 색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면서 음. 그 물감이 이제 움직이면서 색깔이 막 섞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주자유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에 비교했을 때 습식 수채화 그리고 또 어떤 수업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 공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아. 글 반, 음. 뭐 그림 반 이 정도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네.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고요.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교사가 직접 칠판에 아이들이 그리고 싶은 것을 이제 좀 많이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이제 그대로 이제 아이들이 모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가 있어요. 따라하는 것과 좀 달라요. 똑같이 따라하진 않아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방법을 익힐 뿐 모든 아이들은 다 각각의 그림을 그릴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공책을 완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학년에 따라서 이제 흙으로도 작업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동물학을 배울 때 네. 흙으로 그 동물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와. 우리가 이제 처음 태어나면 다 알이나 동그란 것에서 태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동그란 것을 만들고 거기 안에 뭐 귀나 얼굴이나 목, 다리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어요. 창의적일 수밖에 없네요.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생 수업은 6학년 때 비로소 음.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흑백 소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림자 관찰이라든지 원근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미술은 6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때 아이들이 비로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물리도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상을 온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그때부터 서서히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자연 현상을 이제 객관화시켜서 이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이 원근법적으로 어떤 규칙을 갖고 그렇게 이제 수업이 도입되는 거죠. 네. 선생님,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수공예가 필수잖아요. 제주자유발도르프 학교에서도 수공예를 수업을 할까요? 네, 저희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수공예를 하고 있어요. 1학년 때는 주로 대반을 뜨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꽤 아이들이 1학년을 마치면, 그러니까 작품들이 음. 아주 완성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학년 때는 이제 양손 뜨기를 경험을 해요. 양쪽으로 뜨개질을 하는데 슈타이너는 양손으로 뜨개질을 할 때 좌와 우의 두뇌가 이제 골고루 발달한다고 해서 양손 뜨기를 시작으로 수공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나요? 수공예는 이제 손으로 많은 것들을, 실용적인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손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공예와 이제 목공 수업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수공예 수업을 통해서 끈기, 그러니까 그 수공예 작품을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네. 보통 한 학기의 작품이 뭐 3개? 이 정도로 한 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을 한 학기 내내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색도 본인이 고르고요. 아주 예술성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끈기나 지구력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의지를 많이 이제 키워주게 되고요. 수공예는 이제 다 만들어놨을 때 아이들이 성취감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렇겠죠. 이게 자신감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수공예 작품을 많이 선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나누는 거, 그것이 수공예 수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주는 보람도 네.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까지는 사실 발도르프에서 배워야 할 그 수업들 위주로 여쭤봤는데요. 제주자유 발도르프 학교만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장점은 자연환경이에요.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야외 활동을 각 가정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저희 학교의 바로 마당에 그 숲이 있어요. 숲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그게 이제 그 제주도만의 특징적인 곶자왈이에요. 다른 숲과 다르게 이제 원시림의 형태로, 그러니까 넝쿨도 있고요. 그 안에 나무와 넝쿨과 풀이
이제 어우러진 그런 원시림의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수업을 끝내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숲에 막 나와서 이제 막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놀이를 통해서 날숨을 쉬고 또 교실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끝나고는 바다에 나가서 수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처에는 이제 저지 오름이라고 오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오름에 이제 매주 주 1회 이제 등반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아마 방과후 교실에서는 매일매일 오름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즐겁게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주 자유발도르프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 살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 자유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면 어머니가 제주도에 와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정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행복한 경험을 제대로 된 수업을 들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실 분들이 저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업들 저 들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입학과 관련해서 입학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담당자랑 이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행정실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연락처는 저희 인스타그램에 그 메인에 연락처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광고 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강좌도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 학교에 문의 주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배움 한 스푼 나오신 소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도르프 교육을 이제 일반 분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제 발도르프 교육이 이제 문턱이 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뭐 지켜야 될 규칙들도 많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발도르프 교육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배움 한 스푼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